이년아, 오늘 밤 안으로 이 마을을 뜨지 않으면 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이년아, 캄캄한 밤 절벽 끝에서 사내 하나가 소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낫 한 자루뿐이었고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지요. 사내의 도포자락에는 궁궐에서나 볼 법한 금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화전민 몇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곳이었지요. 집이라야 대여섯 채가 전부였고 논 한 떼기 없이 산비탈을 일구어 먹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17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월이라 했습니다. 겨울 첫 달에 오두막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정월을 거둔 이는 안동댁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안동댁은 본디 양반가 며느리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째서 이 산골까지 흘러들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동댁 스스로도 그 이야기만은 입에 올리는 법이 없었지요. 정월아, 오늘도 산에 오르려느냐? 예, 어머니. 나물이 있어야 겨울을 나지요. 조심하거라. 요 며칠 산 짐승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구나. 안동댁의 목소리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그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20해 가까이 자라났습니다. 정월에게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고 혼처 자리 하나 나서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월의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나물 바구니를 이고 다녀도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요. 안동댁에게는 낡은 무명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정월이 어릴 적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안동댁이 화들짝 놀라 빼앗듯 감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월은 그 주머니에 대해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무언가 소중한 그러면서도 두려운 것이 들어있으리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정월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딘가 다르다니까. 화전민 자식 같지가 않아. 쓸데없는 소리 말게. 부모도 모르는 아이한테. 정월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가 더 급한 처지였으니까요. 정월이 아직 어렸을 때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산길을 걷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쟤는 부모도 없는 애래. 안동댁이 어디서 주워왔다더라.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어린 정월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월은 안동댁의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삼켰지요. 어머니,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입니까? 정월아,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란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남들과 같고 싶습니다. 안동댁은 그런 정월을 품에 안고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어린 정월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다만 안동댁의 품이 늘 따뜻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정월은 17이 되었고 여전히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월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지 않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덕만 영감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이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밝았지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 몇이 덕만 영감의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월도 안동댁 대신 상릴거리를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내 젊었을 적 얘기네만 자네들 그 소문 들어봤나?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영감님? 한 15년 전이던가. 궁에서 큰 병고가 있었다지 않나? 덕만 영감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때 계시던 임금께서 하루아침에 자리를 내놓으셨다는 게야. 병으로 물러나셨다는 말도 있고 다른 말도 있고요. 쉿, 그 뒷말은 함부로 입에 담는 게 아니네. 정월은 그 이야기가 그저 흘러가는 옛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안동댁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저 그늘진 눈빛과 무언가 닿아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월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덕만 영감님이 그러시는데 옛날 임금께서 자리를 내놓으셨다고요? 안동댁의 손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끝에서 바늘이 옷감을 찌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지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셔요? 안색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저녁 준비나 하자꾸나. 정월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안동댁이 홀로 마당에 나가 먼 산을 바라보던 뒷모습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관아에서 병졸들이 부쩍 자주 오간다는 것이었지요. 요즘 관아 나졸들이 왜 이리 산길을 들쑤시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먼. 영모다 뭐다 하더니 또 무슨 일이 난 겐가. 우리야 그저 조용히 살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겠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심상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심상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사나운 밤이었습니다. 정월은 늦게까지 나무를 다듬다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이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사람 살려주시오. 안동댁과 정월이 놀라 문을 열자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도포는 여기저기 찢어졌고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찢어진 도포 사이로 금실수를 놓은 속옷자락이 언뜻 비쳤습니다. 길을 잃고 산을 헤매다가 뒤쫓는 자들이 있소. 부디 숨겨주시오. 정월이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안동댁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안동댁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떨림을 보면서도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를 뒤채에 눕히고 상처를 싸매는 사이 산 아래에서 횃불 여럿이 어른거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저것은 광군의 횃불이 아닙니다. 안동댁이 창틈으로 내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머니? 모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금은. 정월의 평온하던 일상은 그 밤 이후로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월은 커다란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지요. 사내가 정월의 오두막에 쓰러지던 그 밤, 마을의 다른 집들도 저마다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만 영감은 화로 앞에서 옛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산 아래 인기척이 부쩍 잦구나.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야. 곰네 할멈은 가마에 불을 지피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산짐승들이 소란스럽구나. 삼돌은 노름판에서 잃은 돈을 곱씹으며 술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이렇듯 마을 사람들 각자의 밤 속에서
정월의 오두막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작은 산골 마을 전체가 그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사흘 밤낮을 앓았습니다. 정월이 산나물과 약초를 끓여 먹이며 정성으로 돌보았지요. 사내가 겨우 정신을 차린 날 정월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뉘시기에 이리 쫓기시는 겝니까?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이요. 이름은 묻지 마시오. 정월은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나그네치고는 말투가 너무 고압적이었고 손끝 하나 거친 일 해본 적 없어 보였으니까요. 나그네시라면서 어찌 그리 말씀이 짧으십니까?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를. 사내가 발끈하다가 이내 헛기침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예민한 게요. 미안하게 되었소. 정월은 더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마을에 낯선 무리가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자들이었지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가 앞장서서 집집이 캐물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다친 사내 하나 보지 못했소? 글쎄올시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리가 정월의 오두막 앞에도 다다랐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정월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서라 소개했습니다. 낭자, 혹 며칠 전 다친 사람이 이 근처로 오지 않았소?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월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안동댁이 그 사내를 숨겨주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한서는 정월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자의 것은 아닌 듯하오. 허나 무엇 말입니까? 이 산중에 숨어든 자는 결코 예사로운 자가 아니오. 그 자를 감싸다가는 낭자마저 화를 입을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한서의 무리는 물러갔습니다. 정월의 가슴에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졌지요. 사내를 뒤채에 숨긴 지 이래째 되던 밤, 정월은 처음으로 사내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임금이다. 정월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여 몇 번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사내는 분명히 그리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잠꼬대가 심하시던데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네, 내가 잠꼬대를 했다고? 무슨 말을 했소? 사내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러가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월은 일부러 뒷말을 흐렸습니다. 사내가 안도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지요.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정월의 의심은 그날 이후로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월은 안동댁에게 사내의 잠꼬대 이야기를 넌지시 전했습니다. 안동댁의 낯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정월아, 너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으로 하거라. 어머니, 그럴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이 대체 묻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안동댁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월은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동댁은 이내 스스로도 놀란 듯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미안하다, 정월아. 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금은 모르는 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까? 안동댁은 대답 대신 정월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과 사랑을 정월은 그때까지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뒤채에 숨어있던 사내는
한서의 무리가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자가 여기까지 저들을 아십니까? 아, 아니요. 모르는 자들이요. 정월은 그 대답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며 사내는 몸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회복될수록 사내의 본색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밥상이 이게 무엇이오? 나물국 하나에 잡곡밥이라니. 산골 살림이 이러하니 어쩌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리 함부로 대접하는 게요. 정월은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손님이 손님답게 구셔야 대접도 받는 법입니다. 뭐라, 이 천한 계집이 감히. 사내가 손을 치켜들었다가 정월의 눈빛에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정월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노기가 서려 있었지요. 안동댁이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안동댁은 정월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정월아, 저 사람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어머니,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리 함부로 구는 것입니까? 어머니, 무언가 알고 계시지요? 안동댁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정월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의 눈빛에 서린 두려움을 보며 더는 채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대대적으로 산을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광군이 온다면 뒤채의 산에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안동댁의 오두막을 둘러싼 그물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지요. 마을에 곰보 삼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노름빚에 시달려 눈에 핏발이 서 있던 자였지요. 삼돌은 정월의 오두막을 유심히 살피고 다녔습니다. 뒤채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몇 차례 엿들은 뒤였지요. 어느 날 저녁 삼돌이 정월을 길목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이보게, 정월이, 자네 집 뒤채에 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허허, 네, 다 들었네. 며칠 전부터 앓는 소리가 나던데. 정월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삼돌의 눈빛에는 이미 샘속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요. 관아에 알리면 후한 상이 내린다더군. 자네가 입만 잘 맞춰주면 나도 자네 몫을 챙겨주지.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정월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삼돌은 그런 정월을 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생각해보게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그날 밤 정월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삼돌이 관아에 밀고라도 하면 어머니와 나는 물론이고 저 사람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월은 삼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품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얼마 안 되는 은자가 들어 있었지요. 삼돌 아저씨, 이것으로 부디 못 본 척 해주십시오. 겨우 이걸로? 삼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걸려 있는데 내가 이 푼돈에 넘어갈 성싶은가? 정월은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서 덕만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돌이,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겐가? 영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덕만 영감은 삼돌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노름빚 때문에 죄 없는 처자를 등쳐먹으려는 게 아닌가. 네, 다 알고 있네. 삼돌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월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덕만 영감의 말대로였습니다. 삼돌의 입은 잠시 막았지만 광군의 수색은 여전히 좁혀 오고 있었으니까요. 한선은 정월의 마을을 다시 찾기 전 이미 여러 고을을 거쳐온 참이었습니다. 그가 쫓는 자의 흔적은 늘 희미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서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쫓는 자가 지나간 자리마다 반드시 그 흔적을 되짚어 살피는 것이었지요. 이 산중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보폭을 보니 부상당한 자의 것이 분명하다. 한서가 부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근방에서 낯선 자가 은신했다는 소문이 유독 잦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부하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 산골까지 정말 그자가 숨어들었으리라 보십니까?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15년을 쫓아온 자의 그림자다. 놓칠 수는 없다. 한선은 마을에 들어서기 전 이미 안동댁의 오두막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유독 인적이 드물고 뒤채로 통하는 길목에 새로 생긴 발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집이 수상하다. 허나 서두르지 말고 지켜보아라. 한서의 신중함이 결국 정월과 사내를 코앞에서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 덕에 애꿎은 이들이 다치는 일 또한 없었습니다. 관아 나졸들이 마을 어귀까지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월은 사내를 뒷산 굴속에 급히 숨겼습니다. 여기 잠시만 계십시오. 나졸들이 물러가면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서 서두르시오. 사내는 목숨이 걸린 사람답지 않게 짜증부터 냈습니다. 정월은 그런 사내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요. 나졸들이 집집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안동댁의 오두막에도 나졸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낯선 자를 숨겨준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리. 저희는 늙은이와 처자뿐입니다. 나졸들이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뒤채 이불에서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지요. 이 핏자국은 무엇인가? 정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낫지를 하다 손을 다쳤습니다. 정월이 급히 손등을 내보이며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실제로 낫에 베인 상처가 남아 있었지요. 나졸들은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정월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저 집에 뭔가 수상한 자가 숨어 있다더라. 괜히 우리까지 화입는 거 아닌가 몰라. 정월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가락질 받아온 정월이었지만 이번만은 마음이 유독 아렸습니다. 학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학수가 아니라 정월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싸는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온 마을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월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산 중턱 작은 산신당을 찾곤 했습니다. 돌무더기 위에 자그마한 당집 하나가 서 있는 오래된 선앙당이었지요. 그날도 정월은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어머니도 저 사람도 이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당집 앞 헝겊들이 펄럭였습니다. 정월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정월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안동댁이었습니다. 정월아,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 마음이 하도 어지러워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안동댁이 정월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월아, 세상에는 때로 옳고 그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살아남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정월은 안동댁의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그 말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지요. 어머니는 늘 강인해 보이십니다. 어찌 그리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안동댁이 옅게 웃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흔들리면서도 버티는 법을 익힌 것뿐이지. 그 말에 정월은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밀고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덕만 영감의 집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월도 그 자리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정월이 자네 사실대로 말해보게. 자네 집에 정말 수상한 자를 숨겨준 것인가? 정월은 차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긍정임을 마을 사람들도 눈치챌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 보게. 내 진작부터 수상하다 하지 않았나?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가 영모에 연루되는 것 아닌가? 마을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월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려 들었지요. 그때 덕만 영감이 나서서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게. 정월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가? 영감님, 그래도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어보게. 정월이가 누구를 숨겨주었든 그 아이가 우리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묵묵히 나물 캐고 상일하며 살아온 아이일세. 마을 사람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영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게다가 저 아이를 벌하려면 저 아이를 거둔 안동댁 어른부터 벌해야 할 것인데 그 어른이 우리 마을에 베푼 은덕을 다들 잊으셨는가? 덕만 영감의 말에 몇몇 사람들의 언성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요. 영감님 뜻은 알겠으나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리 하세. 관아에서 물으면 모른다 답하고 더는 이 일에 서로 얽매이지 않기로 하세나. 결국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침묵하되 속으로는 각자의 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월은 그 어정쩡한 결론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월의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정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련이 한창이던 와중에도 마을에는 산신제를 지내는 작은 축제일이 돌아왔습니다. 정월은 사내를 숨겨둔 처지에도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없어 축제에 나가야 했습니다. 정월아, 오늘만큼은 근심 내려놓고 함께 즐기자꾸나. 안동댁이 정월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한데 모여 떡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월도 그 틈에 끼어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월아, 이리 와서 떡 하나 먹어보게나. 덕만 영감이 떡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그 순간만큼은 쫓기는 사내도 광군의 수색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갈 무렵 정월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무거운 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정월은 그 물음을 아는 채 다시 뒤채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굴 속에 숨은 사내를 돌보러 간 날 정월은 사내의 보찜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단으로 감싼 작은 옥패였지요.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허,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사내가 황급히 옥패를 빼앗듯 낚아챘습니다. 그 서슬에 정월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르신, 이제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 누구시기에? 그런 것은 알 필요 없소. 그저 목숨만 붙여주면 그만이요. 사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순간 이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어떤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 앞에서도 저리 오만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정월은 안동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굴 속에 그 사람, 옥패에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에서 실이 툭 떨어졌지요. 그것을 내가 보았단 말이냐. 어머니,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안동댁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 나라의 임금이다. 정월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임금이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산골까지 쫓겨오신단 말입니까? 자세한 사정은 나도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얼마 전 조정에 큰 병고가 있었고 저분이 반란군에게 쫓기고 계신다는 것만 알 뿐이다. 정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오만하고 비겁한 사내가 한 나라의 임금이었다니요. 굴속 은신처가 나졸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정월은 사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마침 산 중턱에 홀로 사는 옹기장이 노파의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곰례라 했습니다. 평생 옹기를 구우며 홀로 산속에서 살아온 이였지요. 할머니, 부디 하룻밤만 이 사람을 재워주십시오. 이 야심한 밤에 웬 낯선 사내를. 곰례 할멈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상처를 보고는 이내 마음을 누그러뜨렸지요. 쯧쯧,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사내는 옹기 굽는 가마 옆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날 밤 곰례 할멈이 정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낭자, 저 사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게냐? 자세히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쫓기는 처지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곰례 할멈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 산에서 50년을 살았다. 관아의 눈을 피해 숨어든 자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지. 세상이 뒤집힐 때마다 그런 일은 늘 있어 왔단다.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말이 그저 노파의 넋두리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나졸한 무리가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곰례 할멈은 태연히 가마 앞에 앉아 옹기를 매만지고 있었지요. 할멈, 이 근방에서 낯선 자를 보지 못했소? 보다니 이 늙은이 눈에는 산짐승 말고는 뵈는 게 없다오. 나졸이 미심쩍은 눈으로 오두막 안을 살피려 하자 곰례 할멈이 은근슬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에는 갓 구운 옹기가 가득이라 함부로 들어가면 다 깨진다오. 그리 되면 나리들이 물어주실 텐가. 나졸들은 마뜩자는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정월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어찌 이리 태연하게 거짓을 고하십니까? 거짓이 아니다. 저 사람이 옹기보다 못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곰례 할멈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정월은 오랜만에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험한 산중에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 은혜조차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며칠을 더 지내야 한단 말이오?
할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숨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은 모르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함부로. 사내는 말을 하다 말고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월은 그 순간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신분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도 정작 그 신분에 걸맞은 책임은 조금도 지려하지 않는 자였지요. 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저리 목숨에 매달리는 것일까? 정월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정월은 곰네 할멈의 부탁으로 산 아래 저작거리에 소금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사내가 몸을 추스르려면 간을 맞춘 국물이라도 먹여야 했으니까요. 저작거리에는 유난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었나? 이번에 조정에서 큰 죄인이 드러났다더군. 그 죄인이 다름 아니라. 목소리를 낮추던 이들이 정월을 흘낏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월은 애써 태어난 척 소금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금 가게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정월이 은자를 건네자 노인이 문득 옛일을 꺼냈습니다. 낭자는 이 근방 사람이 아닌 듯한데 어디서 오셨소? 산이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 산골까지 소문이 닿았을는지 모르겠구먼. 노인은 소금을 봉지에 담으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15년 전 자식 셋을 두었더랬소. 그런데 그의 변고 이후로 조정에서 부역을 늘리더니 큰아들이 부역 나갔다가 그에 돌아오지 못했지. 어찌 그런 일이. 그뿐인가. 세금은 해마다 늘고 흉년이 들어도 감해주는 법이 없었소. 백성들 살림이 반토막이 나도 궁에서는 잔치가 끊이지 않았다더군. 정월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 그런 시절을 견디셨습니까? 견디는 수밖에 더 있었겠소. 힘없는 백성이 무슨 수로 맞서겠소. 노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월은 문득 뒤채에 누워있는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시절의 임금이었다면 이 노인의 아들도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닌가. 정월은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노인의 이야기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내를 향한 연민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오두막에 돌아오니 사내는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리 늦었소?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소? 정월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눌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들으니 지난 세월 백성들의 살림이 참으로 공궁했다 하더이다. 사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월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내는 그 서늘함을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는 이가 과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깊은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관아에서는 마침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쫓기는 사내를 찾아내는 자에게 논 열맞이기를 내리겠다는 방이 저작거리와 산골 마을 곳곳에 나붙었지요. 논 열맞이기라니 평생 만져볼 일 없는 큰 돈이 아닌가. 누가 되었든 그 사내를 찾아내기만 하면 팔자를 고치겠구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에 찌든 이들에게 그 방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지요. 곰네 할멈의 오두막 주변에도 낯선 이들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나물 캐는 척, 약초 캐는 척하며 슬금슬금 오두막 쪽을 살피는 자들이었습니다. 낭자,
아무래도 이곳도 오래 버티기는 어렵겠구나. 곰네 할멈이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할머니. 뒷산 넘어 절벽 쪽으로 가보거라. 그곳은 길이 험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단다. 정월은 그 말에 따라 사내를 이끌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산에는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채로 험한 산길에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어찌 이리 자꾸 옮겨 다녀야 한단 말이오. 나는 지쳤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정월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의 얼굴, 그리고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자신의 사연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날 밤 마을 전체에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집이 문을 두드리며 수색이 벌어졌고 몇몇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 산 위 옹기장이 오두막을 살펴보시오. 수상한 낌새가 있었소. 누군가의 밀고였습니다. 나졸들의 발걸음이 곰네 할멈의 오두막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정월과 사내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이 홀로 남은 오두막은 여전히 위험한 처지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졸들이 안동댁의 오두막에 들이닥쳤을 때 안동댁은 이미 모든 흔적을 말끔히 치워놓은 뒤였습니다. 오랜 세월 궁에서 다져진 침착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 집에 수상한 자가 머문 흔적이 없습니다. 나졸 하나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안동댁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사내가 문득 지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는 가운데 사내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낭자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궁금하지 않소? 굳이 여쭙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니 섭섭하구려. 사내는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소. 처음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나름대로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도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권세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이다. 한번 손에 쥐고 나니 놓기가 두려워졌소. 나를 따르던 자들도 하나둘 내 눈치만 보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지. 사내의 눈빛에 처음으로 회한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억누르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았소. 그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멈추는 법을 몰랐던 게요. 정월은 그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아셨다면 어찌 그리 여전히 오만하게 구셨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소.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월은 잠시 그 모습에서 사람다운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이 지은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뉘우침은 늦지 않았을 때 값어치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정에 나아가 죄를 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사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예의 그 오만함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쉽게 모든 것을 내려놓겠소. 낭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려. 정월은 그 말에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연민마저 쓰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정월과 사내를 찾지 못하자 대신 안동댁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뒤채에서 핏자국이 나왔다. 순순히 실토하지 않으면 관아로 끌고 가겠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리.
안동댁은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졸들은 그런 안동댁을 마당에 무릎 꿇리고 겁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 곤장을 맞고 싶은가 아니면 순순히 아는 대로 고할 텐가. 날이 이 늙은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아이 하나가 급히 산으로 달려가 정월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월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사내가 그런 정월을 보며 이죽거렸습니다. 어차피 그 늙은이가 알아서 잘 둘러댈 것이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이나 서두릅시다. 정월은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라 부르셨습니까? 어머니는 나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계십니다. 한데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사내는 정월의 서슬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정월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를 저버릴 수는 없다. 정월은 몰래 마을로 내려가 나졸들 앞에 스스로 나섰습니다. 날이 제가 그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부디 어머니는 놓아주십시오. 나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처자가 바로 그 계집이었구나. 당장 포박하라. 정월이 붙잡히려는 그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서가 나타나 나졸들을 제지했습니다. 멈추어라. 이 낭자는 내가 직접 신문할 것이다. 한서의 위험에 나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안동댁은 그제야 풀려나 정월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월아, 어찌 이리 위험한 짓을. 어머니를 두고 저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의 눈빛에도 어느새 옅은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월과 사내가 곰리 할멈의 오두막을 떠나던 날 할멈은 정월의 손에 작은 헝겊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볶은 콩이 조금 들었다. 배고플 때 요긴할 게야. 할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낭자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곰리 할멈은 정월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낭자, 세상 살다 보면 옳은 일을 하고도 두려울 때가 있단다.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거라. 그것이 결국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될 것이다. 정월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절벽 위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도 정월은 곰내 할멈의 그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깊은 밤 사내가 문득 정월에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도망치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그 대답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반대로 살아왔소.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둘 저버렸지. 그것이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후회한들 무엇하겠소? 이미 지난 세월인 것을. 정월은 그 말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저버리며 쌓아온 권세가 결국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한서의 무리가 마을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그자를 찾아낼 것이다. 정월은 급히 굴로 향했습니다. 사내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피신시켜야 했으니까요. 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들이 곧 들이닥칩니다. 네, 내가 어찌 이런 험한 길을. 사내는 목숨이 오가는 와중에도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월은 어금니를 악물고 사내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마을 뒤편 절벽 위였습니다.
달빛 아래 낭떠러지가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요. 그때 뒤에서 횃불 여럿이 다가왔습니다. 한서의 무리가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게 섞어라.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 사내는 그 순간 돌변했습니다. 정월의 팔을 우악스레 붙잡아 자신의 앞을 막아섰지요.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계집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정월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어르신을 구했지 않습니까? 닥쳐라. 지금 내 목숨이 우선이다. 사내가 낫을 빼앗아 정월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한서의 무리는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 이 계집의 목숨은 내가 쥐고 있다. 정월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등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 앞으로는 자신을 방패 삼는 사내. 살아온 17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월의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내가 낫을 고쳐 주려던 찰나의 틈이었지요. 정월은 온 힘을 다해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으악! 사내의 비명이 절벽 아래로 길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방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낭떠러지 아래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정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졸과 한서의 무리가 동시에 산을 좁혀오던 그 밤은 유독 달이 밝았습니다. 정월과 사내는 곰네 할멈이 일러준 산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헉 더는 못 걷겠소. 사내가 바위에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입니다. 정월이 사내를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저 아래쪽에서 횃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이쪽이다. 산 위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한서의 무리가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월은 사내의 팔을 잡아 끌며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자락이 찢기고 발이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정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산등성이 끝 절벽 위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는 곳이었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낭떠러지는 아득하고 서늘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로 정월이 나고 자란 오두막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제 정말 끝인가. 사내가 넋을 잃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월은 그 순간에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까지 지켜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 답을 채 내리기도 전에 횃불을 든 무리가 마침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 사내가 정월의 목에 낫을 들이댄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월의 머릿속으로 지난 17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물 캐던 산길, 안동댁의 손길, 삼돌의 협박, 곰네 할멈의 다정함, 그리고 이 낯선 사내를 향한 연민과 실망까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월의 마음속에서 문득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어떤 또렷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내가 낫을 고쳐 쥐려 손목을 살짝 움직인 그 찰나, 정월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몸을 틀어 사내의 손을 뿌리치고 동시에 그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반사가 아니라 17해 동안 쌓여온 모든 설움과 의지가 한데 모여 터져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절벽 위 횃불을 든 무리와 대치하던 그 짧은 순간 세상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마저 잦아들고 오직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정월은 그 정적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나도 어머니도 이 산골 마을 사람들도 모두 위험해진다. 그 생각이 정월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한서가 횃불을 든 채 절벽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월은 여전히 너클 놓은 채 주저앉아 있었지요. 낭자, 괜찮으시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월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한서는 그런 정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오. 나라의 죄인을 처단한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서는 절벽 아래를 잠시 내려다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는 임금이 아니오. 임금 행세를 하던 자일 뿐이오. 예. 하지만 옥패의 용문양이 그 옥패는 15년 전 진짜 임금을 몰아내고 자리를 빼앗은 자가 훔쳐 지닌 물건이요. 정월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진짜 임금께서는 그때 시해당하셨소. 그리고 그분의 핏줄들도 뿔뿔이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지. 한서의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온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궁을 지키던 무관의 자식이었소. 아버지께서는 진짜 임금을 지키다 돌아가셨고 저는 그날 이후 15년을 저자를 쫓았소. 그렇다면 방금 전 그 사람은 찬탈자요. 15년 전 죄를 짓고 오늘까지 임금 행세를 해온 자. 정월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사람이 나라를 훔친 죄인이었다니요. 그런데 그자가 어찌 이런 산골까지 쫓겨왔단 말입니까? 보름 전 조정 안에서 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소. 그를 따르던 무리조차 등을 돌렸고 저자는 홀로 도망쳐야 했지. 한서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정월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 이제는 낭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요. 제 이야기라니요? 낭자를 이 산골까지 데려와 키운 저 어른, 안동댁이라 하셨던가.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오? 정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벽에서의 그 밤 이후 정월은 한서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서 어른께서는 어찌 그리 오랜 세월 그자를 쫓으셨습니까? 한서의 눈빛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궁을 지키던 무관이셨소. 병고가 있던 그날 밤 아버지는 진짜 임금을 끝까지 지키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셨지.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저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소. 한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떠돌이 무사가 되어 세상을 떠돌았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을 텐데요. 짧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 다짐을 잊은 적이 없었소. 정월은 한서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어둠을 견뎌온 두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한서 어른, 그날 밤 제가 그 사람을 밀어낸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낭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그것은 낭자의 몫이 아니었소. 하늘이 정한 이치가 그리 흘러간 것뿐이요. 한서의 말에 정월은 오래도록 짓눌려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는 정월이 옷가락질을 받아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가락지의 문양, 낯이 익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왕가의 인장과 같은 문양이요. 한서 어른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곧은 분이셨소. 그날 밤 진짜 임금을 지키다 목숨을 잃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 들었소. 그런 분의 뜻을 이어받아 한서 어른께서 15년을 버텨오신 것이군요. 버텼다기보다는 그저 그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소. 정월은 옷가락지를 손에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한서 어른의 아버님도 결국 같은 밤에 같은 뜻을 지키려 하셨던 것이군요. 그렇소. 그리고 그 두 분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 속에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느꼈습니다. 광군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사내의 시신을 수습하던 그 밤, 한서는 홀로 절벽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을 쫓아온 원수의 최후를 정작 자신의 손이 아닌 정월의 손으로 맞이하게 된 것에 한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그날의 원한을 풀어드립니다. 한서는 절벽 아래를 향해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서는 어깨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월이 다가와 그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서 어른,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무관의 자식으로 돌아가 앞으로도 이 나라와 마마를 지키는 소임을 다할 것이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든든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벽 위에서 나란히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그 순간만큼은 잠시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월은 문득 한서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서 어른께서는 어찌 그날 저를 그리 쉽게 믿어주셨습니까? 한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낭자의 눈빛 때문이었소.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이 아니라 지킬 것이 있는 자의 눈이었으니까. 그것만으로 믿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아니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야 15년 세월 무엇을 이룰 수 있었겠소. 정월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서와 정월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안동댁은 이미 마당에 나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올 것이 왔군요. 안동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정월 낭자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서가 정중히 청했습니다. 안동댁은 오래도록 정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정월아, 사실 나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 15년 전 나는 궁에서 상궁으로 있었단다. 그리고 그날 밤, 병고가 있던 그날 밤, 나는 갓난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궁을 빠져나왔지. 정월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진짜 임금의 핏줄이었단다. 그럼. 그래, 정월아. 내가 바로 그 아기다. 정월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어찌 그런 말씀을 제가 임금의 핏줄이라니요. 믿기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란다. 안동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구나. 안동댁은 먼 곳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궁 안에 불길이 치솟고 병장기 부딪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단다. 나는 중전마마의 명을 받고 갓난아기이던 너를 강보에 쌓아놨지.
뒤쫓는 발소리를 피해 궁 뒷문으로 빠져나오던 그 순간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어머니, 그 위험한 길을 어찌. 너를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으니까. 안동댁이 품에서 그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정월이 오래도록 궁금해했던 바로 그 주머니였지요. 이 안에 든 것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주머니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옷가락지 하나와 빛바랜 베네저고리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가락지에는 정월의 것과 똑같은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중전마마께서 손수 끼워주신 가락지다. 훗날 내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증표라 하셨지. 정월은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17년을 함께해온 안동댁의 그늘진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너를 안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이 깊은 산중까지 흘러들게 되었지. 세상 사람들 눈을 피해 너를 화전민의 딸로 키운 게다. 그럼 그동안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그늘진 눈빛은 매일같이 두려웠단다. 저들이 너를 찾아내어 해칠까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봐. 정월은 안동댁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그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안동댁이 정월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한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낭자, 오늘 낭자께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자는 낭자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훔친 자였소. 하늘이 낭자의 손을 빌려 15년 묵은 원수를 갚게 한 것이요. 정월은 그제야 절벽에서의 그 순간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뿐이던 그 기억에 이제는 다른 무게가 실렸지요. 절벽에서의 소동이 가라앉은 뒤 정월과 안동댁은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만이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동안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너를 볼 때마다 그 힘겨움도 견딜만해지더구나. 안동댁이 정월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물 캐던 손, 상리라던 손이었지요. 이 손이 공주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구나. 어머니,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를 도왔고 이 손으로 오늘의 저를 지켰으니까요. 안동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월아. 너에게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그 짧은 포옹 안에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정월아, 이제 궁으로 돌아가면 힘든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예, 어머니. 산골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살아본 이만이 아는 것들을요. 안동댁은 그날 밤의 기억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궁을 나설 때 중전마마께서는 이미 위중하셨단다. 마마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붙잡고 이르셨지. 무어라 이르셨습니까, 어머니?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다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단다. 정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런 무거운 말씀을 짊어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어머니. 아니다, 정월아. 너는 이미 그리하고 있단다. 그 밤 절벽에서 내가 보여준 용기가 바로 그 증거다. 안동댁은 정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행여 내 정체가 드러나 너를 해치려는 자들이 나타날까봐.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17년의 세월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광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월은 그제야 광군이 누구를 쫓아온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광군을 이끈 이는 조정 대신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서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정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마마 15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공주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산골 처녀일 뿐입니다. 정월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15년을 남을 캐고 상리라며 살아온 이가 하루아침에 공주라 불리니 낯설기 그지없었지요. 대신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찬탈자의 죄상이 드러나며 조정 안팎에서는 진짜 핏줄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뒤를 쫓던 자를 따라오다 보니 이 산골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월은 지난밤의 절벽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새벽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의 죄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낭자를 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월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홀로 짊어질 짐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월을 향한 냉랭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그리 귀한 몸이었을 줄이야. 우리가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으니 이를 어쩐다. 정월은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도 원망보다는 넉넉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모두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신 것뿐이지요. 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지 석 달 뒤 정월은 마침내 공주로서 예를 갖추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단 예복을 입은 정월의 모습은 산골 처녀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지요. 하지만 정월의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도 죽지 않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공주 마마의 신분을 되찾은 것을 온 조정이 감축드리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월은 그 자리에서 문득 산골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나무를 캐던 손, 상리를 하던 손, 그리고 절벽에서 사내를 밀어내던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저를 낮은 자리에서 키워주신 안동댁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월이 대신들 앞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안동댁을 저의 은인으로서 예우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조정에서는 정월의 청을 받아들여 안동댁에게 정일품에 준하는 예우를 내렸습니다. 안동댁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그늘졌던 두 사람의 삶에 볕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찬탈자의 죽음과 진짜 핏줄의 등장으로 한바탕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그동안 찬탈자에게 빌붙어온 자신들의 자리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지난 세월 그자의 편에 섰던 죄를 물으면. 하지만 정월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죄를 낱낱이 케어 벌하기보다 앞으로 백성을 위해 일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들은 정월의 그 관대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주마마 어찌 그리 너그러운 결정을 내리십니까? 산골에서 살아보니 알겠더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다만 앞으로는 그 두려움에 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소식은 곧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새로 나타난 공주의 너그러움과 지혜를 칭송하기 시작했지요. 한서와 함께 온 조정 대신은 그 후
며칠에 걸쳐 마을 곳곳을 조사했습니다. 정월과 안동댁, 곰리 할멈, 덕만 영감까지 차례로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곰리 할멈이라 하였소? 이 낭자에게 은신처를 내어준 것이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대감.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된다면 이 늙은이가 홀로 벌을 받겠습니다. 대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가 아니오. 오히려 그 은혜 조정해서 따로 치하할 것이오. 곰리 할멈은 뜻밖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낭자를 지켜낸 것이 곧 나라의 핏줄을 지켜낸 것이나 마찬가지요. 대신은 그렇게 말하며 곰리 할멈에게도 얼마간의 전답을 내렸습니다. 곰리 할멈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그 산중에 남아 이 이야기를 아는 유일한 산증인으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삼돌 역시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밀고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기에 큰 벌은 면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냈다고 하지요. 정월이 태어나 처음으로 궁궐 문턱을 넘던 날 그 크고 화려한 정각들 앞에서 정월은 오히려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나고 자랐어야 할 세월을 산골에서 보냈구나. 정월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곁에 안동댁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후회하지 말거라, 정월아. 산골에서의 세월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란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산골에서 온 공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정월 또한 낯선 예법과 격식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요. 공주마마 이 자리에서는 그리 큰 걸음으로 걸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쉽지 않구나. 산길 오르내리던 버릇이 남아있어 그런가 보다. 정월은 그렇게 답하며 웃었습니다. 그 소탈한 웃음에 어느새 궁녀들의 낯빛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정월은 종종 처소 창가에 앉아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물 캐던 손끝의 감각과 안동댁이 지어주던 나물국의 향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공주마마 무엇을 그리 보고 계시옵니까? 곁에 있던 상궁이 물었습니다. 그저 내가 자라온 곳을 떠올리고 있었단다. 정월은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산골에서 배운 소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준 진짜 자신다움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정월은 궁궐 예법에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산골에서 지녔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곳간을 열게 했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이 있으면 몸소 나서 그 사정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월을 두고 산에서 내려온 어진 공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책봉식이 끝난 뒤 정월은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과 마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청했습니다. 공주마마 어찌 몸소 백성들 앞에 나서려 하십니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면 될 일입니다. 정월은 저작거리에 나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소금 가게 노인의 사연도 이름 없는 농부의 하소연도 정월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마께서 이리 낮은 자리까지 몸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이 저작거리를 오가던 산골 처녀였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은 그렇게 산골에서 배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하나둘 쌓아갔습니다. 정월은 안동댁과 함께 도성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정월은 오두막 마당에 서서
오래도록 산골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보낸 17해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월아. 그 세월이 있었기에 내가 이토록 굳세게 자랄 수 있었던 게다. 한서가 두 사람을 호위하며 산길을 나섰습니다. 정월은 마지막으로 절벽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절벽은 이제 정월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게 해준 운명이 갈라지던 자리였지요. 세월이 흘러 정월은 궁으로 돌아가 마땅한 예우를 받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동댁 역시 정월의 곁을 지키며 여생을 편안히 보냈다고 하지요.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월은 비단옷을 갖추어 입고 다시 그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마, 오랜만에 뵙습니다. 덕만 영감이 허리를 굽히며 맞이했습니다. 영감님, 그리 예를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나물 캐던 정월이니까요. 정월은 덕만 영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다정함이었지요. 정월은 옛 오두막 터에 서서 절벽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두렵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 이곳이 제 운명을 갈라놓은 자리였군요. 곁에 선 한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의, 아니 마마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월은 손목에 걸린 옷가락질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증표가 아니라 되찾은 이름의 증표였지요. 산골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란 이가 가장 무거운 진실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말이지요. 산이 숨겨온 핏줄은 절벽 아래서도 제길을 찾는 법입니다. 정월이 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산신당에는 정월이 메어놓은 헝겊 한 조각이 오래도록 바람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산골 마을에는 어려운 일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복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곰네 할멈은 정월이 내린 은자로 남은 여생을 편히 보냈고 삼돌이라는 자는 그 뒤로 다시는 남을 등쳐 먹으려 들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두고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의 손이 가장 큰 죄를 심판했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뜻이로구나. 정월이 도성으로 떠난 뒤 산골 마을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함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가 가장 귀한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작은 깨우침을 남긴 까닭이었지요. 우리가 그리 함부로 대하던 정월이가 실은 공주님이셨다니. 그러게 말일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야. 덕만 영감은 종종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의 귀함까지 낮은 것은 아니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산골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몇 해 뒤 봄날 정월이 다시 그 절벽을 찾았을 때 한서도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마, 그때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밤이 저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정월은 절벽 아래로 핀 진달래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꽃잎이 봄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가장 두려웠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한서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의 그 말씀, 이 산골 이야기의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하옵니다. 정월은 옷가락질을 매만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산골 소녀 정월과 공주 정월 두 삶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월이 궁에서의 삶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안동댁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월아, 내가 떠난 뒤에도 오늘 이 마음을 잊지 말거라.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나는 법이란다. 다만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뿐이다. 안동댁은 정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자리에 있던 시절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내가 좋은 임금이 될 유일한 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정월은 그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정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그 말은 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산골에서 나고 자란 소녀가 훗날 어진 다스림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도 결국 그 낮은 자리에서 배운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산골 마을과 저작거리를 오가며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월의 용기를 칭송했고, 누군가는 한서의 충심을 이야기했으며, 또 누군가는 안동댁의 헌신을 눈물로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이들 모두가 한 가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온 세월과 지켜낸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한서는 그 후로도 정월의 곁에서 오랫동안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곰례 할멈은 산중에서 계속 옹기를 구우며 이따금 궁에서 보내오는 안부 인사를 받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덕만 영감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대대로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삼돌 또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훗날에는 마을에서 성실한 농부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벽 끝에서 낫 한 자루를 쥐고 서 있던 한 소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